2010년 통계를 보면 350만 명이 2018년에는 500만 명 정도로 2020년 기준 만 30세 이상 당뇨 환자 유병률은 전체 한 13.6%니까 흔한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뇨에도 혹시 종류가 있을까요? 네. 크게 1형 당뇨병 그리고 2형 당뇨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1형 당뇨병은 우리나라 당뇨병의 한 2% 미만을 차지하고 주로 사춘기나 유년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당뇨가 올 수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주로 이제 40세 전에 진단되지만 성인에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2형 당뇨병과 달리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족력은 적습니다. 네네네. 1형 당뇨병은 이제 체내의 인슐린 분비 세포의 파괴로 인해 심한 인슐린 결핍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보충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혈당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케톤산증이라는 심한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은 이제 한국인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보통 이제 4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현재는 그보다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합니다. 주로 이제 비만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꼭 비만하지 않더라도 과체중, 몸이 좀 뚱뚱하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도 흔한 걸로 되어 있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러니까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는 제2형 당뇨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당뇨병은 왜, 무엇 때문에 발병되는 걸까요? 네. 제2형 당뇨가 이제 제일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칼로리죠. 칼로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많게 되거나 또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감소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이제 노출이 되면 우리 췌장에 있는 인슐린의 분비 감소와 인슐린 저항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인슐린 기능에서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의 성능이 떨어지면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먹는 거를 정말 조심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신데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까요? 인슐린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그 세포에서 분비돼서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 식사 후에 뭐 이렇게 올라간 혈압을 이렇게 떨어져 주는 거군요. 그렇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거군요. 근데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우리 체내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병적인 상태를 이제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정말 좀 심각한데 당뇨의 대표 증상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혈당이 높아지면 이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어내면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는 증상이 나타나서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해서 공복감은 심해지고 점점 더 먹으려 합니다. 이처럼 당뇨병의 요 다음 단요 다식을 이제 3대 증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인데, 근데 실제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자신이 이제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군이 있을까요? 당뇨는 이제 크게 그 위험 요소를 이제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부모가 이제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한 30% 정도로 좀 높습니다. 높네요.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한 15% 정도.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당뇨가 다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 중에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겹쳐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습관이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은 비만입니다. 비만,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나이, 노화죠. 노화,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당뇨 발병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원래 소화기에는 성인기와 달리 일형 당뇨병이 가장 흔합니다. 췌장이 파괴돼서 인슐린을 전혀 분비 못하는 상태를 일형 당뇨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비만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2형 당뇨병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은 이제 당뇨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계속된 비만은 몸 안에 이제 인슐린 요구량을 이제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체중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만한 환자분들은 당뇨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비만은 고혈압이나 이제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비만은 더 철저히 이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또 운동 부족도 비만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쵸. 결국에 이제 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한 당뇨는 비만 혹은 과체중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철저한 이제 체중 조절하고 식이 조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기에 식이 조절과 그리고 체중 조절 이거를 좀 한다면 당뇨가 초기에 조금 발견된다면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개선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또 임신 중에 찾아오는 임신성 당뇨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고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임신성 당뇨병이란 임신 중 처음 발견되었거나 임신의 시작과 동시에 생긴 당 조절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진단된 당뇨병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임신 후에 발병을 한 거죠? 이제 네. 임신과 동시에 이제 발견된 이제 당뇨를 얘기합니다. 네. 임산부의 한 2에서 3% 정도 흔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출산 후 정상화됩니다. 출산 후에는 그래도 좀 네. 정상화되는 편입니까? 네, 하지만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의 정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태아 사망률이 높아지고 선천성 기형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하나 기형아, 사산아를 출산한 분만력이 있거나, 그리고 산모가 비만한 경우, 고혈압이 있거나 소변에서 요당이 나오는 경우는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진단이 되면 인슐린으로 이제 임신 내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된다면 뭐 기형아 발생이나 이거를 그렇죠. 조금 막을 수 있을까요? 네, 혈당이 정상화되면 그런 확률이 떨어지겠죠, 확실히. 그럼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 혈당 그렇죠. 검사라고 하나요? 체열 검사. 체열 검사를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좀 의심이 된다 싶으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진단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혈당치의 기준은 공복 혈당치 126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표준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포도당을 부하해서 확인하는 검사가 있고, 포도당 부하라면 포도당을 부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포도당을 먹어서 먹어서 네. 이제 그 1시간, 이제 2시간 이렇게 혈당을 재서 이제 당뇨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네, 마지막이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평균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알아보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이제 체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공복 혈당하고 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게 되면 당뇨를 간단히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혈당 조절을 위한 당뇨병 치료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당뇨병 환자는 당연히 이제 혈당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도 이제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동반이 되어 있으면. 또 하나는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 시에는 합병증에 관해서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망막증, 신경합병증 등과 같은 만성 합병증의 위험이 혈당 조절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의 하나인 신장과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철저한 혈압 관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혈압이 한 140에 90 이상 정도 되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 이상으로 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됐다고 보고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병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네요. 바람직한 혈당 조절 목표는 이제 식전, 식후 2시간,
당화혈색소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식전 혈당은 80에서 한 130 정도, 이제 식후 혈당은 180 미만 정도, 당화혈색소는 이제 6.5% 미만으로 이제 조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 요거 이제 당뇨에 이제 조금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 수치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 그렇다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이것을 함께 앓고 있는 분들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노화가 진행되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아, 그럼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발병이 한 번에 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력하고도 이제 많이 관계가 있고요. 네. 이로 인해 당뇨가 이제 처음 발병이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혈압도 진단이 되고 이제 고지혈증도 이제 진단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질환을 모두 같이 가진 분들도 많지만 이제 모든 환자에게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독 질환,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면 당뇨 이것만 있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이요법이 정말 필수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식이요법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 네. 당뇨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아주 좋은 음식은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해요? 식사보다는 네. 혈당을 조절해야 되니까 올바른 식사 습관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 습관. 습관이 더 혹시 중요합니다. 뭐 8시간 후 그 다음 식사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당뇨의 식단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균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균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6가지 식품, 그러니까 곡육은 이제 탄수화물이 되겠고, 육육은 하면 단백질, 네. 그다음에 지방군이 있고, 채소군, 그다음에 우유군, 그다음에 과일군, 요 6가지 식품군이 있는데 요거를 몇 끼 식사에 곡육군, 어육육군, 채소군, 지방군을 주된 걸로 하고 간식으로 우유군과 과일군을 포함한 식단을 균형식이라고 하는데 네. 당뇨 식단이 바로 이 균형 식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섞어서 먹는 식사 습관이 당뇨 환자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하루에 그 6가지의 그 예.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반찬으로 6가지의 그렇죠. 그 모든 거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뇨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 걸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가요?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진단된 이후에는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꼭 생기는 거는 아니고 단 거라고 하더라도 뭐 간단히 혹은 소량 먹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당류가 칼로리랑 연관이 되어 있고 칼로리가 많아질 경우가 당뇨랑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까 꼭 탄수화물은 단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뭐 운동도 안 하고 야채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뇨 식단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는 가급적 그런 균형 식단을 맞춰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일반인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식단에 맞춰서 이제 드시면 좋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직장 그쵸. 생활 하시거나 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밥 같은 경우는 현미밥이나 이제 잡곡밥으로 바꿔서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반찬에 있어서는 야채를 좀 많이 드시고 네. 고단백질, 그러니까 두부나 콩, 그다음에 고기, 생선 이런 위주로 해서 고단백질,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그래서 이제 밥 대신에 라면을 좀 먹거나 뭐 떡이나 네. 혹은 이제 고구마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한 끼를 그냥 이제 때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잘못하면 혈당이 아, 오히려 다이어트 하신다고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들이 고구마만 먹더라고요. 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먹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속을 채우려고 네. 이제 끼니를 채우려고 그 음식만 많이 먹게 되면 양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고혈당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히 해서 네. 먹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지방 식사는 줄이고 이제 탄수화물도 줄이고 이제 단백 이제 섬유질이 높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두부나 좋습니다. 콩 요 위주로 먹는 네. 게 또 좋겠네요. 또 그리고 식습관 이외에도 일상생활 습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변화가 필요할까요?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깨어 있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이 가급적이면 규칙적이어야 하고요. 이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일주 한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권장을 하고, 너무 힘들어. 가급적이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파워워킹. 네, 뛰는 거,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네. 이제 보통 산소를 소비를 하는 운동인데, 네. 땀이 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걷는 운동, 뭐 조깅, 등산, 네. 수영도 되고요. 네. 에어로빅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움직여서 땀이 많이 날 수 있는 운동은 다 유산소. 약간 땀이 배출되면서 그래도 나쁜 네네. 그런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게 좋겠군요. 네네. 그렇다면 당뇨 환자의 경우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하면 완치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사도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까지 한다면 약간 좀 완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네. 당뇨는 사실 이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이제 완치는 되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적극적인 생활 습관과 체중 조절을 통해서 약이나 인슐린을 중단하고 식사하고 요법만으로 실제로 당뇨를 조절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당뇨병이 완치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과 식소요법을 잘 유지하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걸 잘 못했을 경우는 다시 당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발병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게 위험 요소가 네. 있는 완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약을 먹지 않더라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적당한 주기의 검사를 통해서 당뇨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건데 당뇨병의 치료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병 치료는 크게 경구용 혈당 강화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먹는 약입니다. 네. 먹는 약과 인슐린 치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 경구약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먹는 약을 늘리거나 혹은 이제 초기부터 인슐린 치료를 병행하고 인슐린 치료라 하면은 그건 어떤 인슐린 걸까요? 이제 주사 치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사를 적당한 놓는 거죠? 부위에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를 말하는데 이제 네. 그것도 그 주사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이 당뇨를 혼자 이제 관리해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식이요법과 이제 건강관리법을 조금 이렇게 많이 쓰고 주사까지는 안 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그렇죠. 많이 해야 되겠네요. 식사요법이나 이제 운동요법을 하다가 이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구약을 쓰고 네. 경구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조절이 안 되면 된다. 그때는 주사. 인슐린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의 치료의 방법은요, 환자 스스로가 자기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일상을 단단히 정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이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병은 이제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제 특정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이제 운동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구약을 드시면서 먹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적극적인 생활 습관 조절, 운동요법을 꼭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